일본 후쿠이는 나의 기억 첫머리에서 80년간 맴돌고 있었다. 거기를 가야 할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젠가부터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었고, 기나긴 작업은 이제 첫머리 부분인 나의 탄생지까지 와서 작업이 진행되는 모양이었다. 누가 춥고 진눈개비 내리는 1월 말 여행을 떠나랴. 80이 된 내가 떠난다. 그것도 혼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의 고향 후쿠이로, 거기로 가는 것이다. 출발 전에 은빛둥지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할머니들이 가서 힘을 내라고 큰 잔치를 벌려주었다. 비행기에 올라 일본 입국 서류를 쓰는 사이 어느새 비행기는 간사이 공항 2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제2터미널은 커다란 창고일 뿐이어서 외부로 가는 버스나 기차가 없어 제1터미널로 옮겨가야 한다. 여객이야 불편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 이리 뜨고 저리 물어 교토행 하루카 특급을 탈 수 있었다. 내가 탈 기차는 간사이 공항에서 75분 걸리는 교토행 특급 하루카이다. 차에 오르니 땀이 옷에 젖어 있었다. 덧 옷을 벗어버리고 다리를 펴 편안히 의자에 묻히니 눈이 저절로 감긴다. 잠을 즐기며 75분을 달릴 수 있겠으나 교토에 내리지 못하면 더 큰 고생을 해야 하므로 눈을 뜨고 창밖의 불빛과 차내의 주행 알림판을 번갈아 보아가며 잠을 쫓아내는 사이 드디어 교토에 닿았다. 차장이 알려준 대로 영번홈을 찾아가 후쿠이행 특급으로 갈아타고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110분을 더 달려 밤 10시경에 후쿠이 역에 도착하였다. 이 좋지 않은 계절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도시를 이 밤중에 찾아올 일본인은 거의 없으며, 물론 외국인도 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후쿠이는 나를 받아들였다. 나의 호텔도 반갑게 나를 받아들였다. 나는 1940년 후쿠이에서 출생하였다. 80년 만에 내가 탄생하여 첫 숨을 내쉬어본 이 땅. 여기서 첫날 밤을 맞으니 잠이 쉽게 들지 않는다. 늦지막이 일어나 커피를 들고 후쿠이 역전에 있는 관광 안내소부터 찾았다. 친절한 중년 부인 마스다 씨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종당에 나의 여행 목적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과 방법을 알려주었다. 80년 전 꿈길 속을 걸어갈 나를 잘도 안내해 주었다.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을 지도 위에 다시 그리며 그곳을 가도록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나에게 건너주었다. 너무 많은 자료를 준다. 다시 말하면 마스다 씨는 나의 가상여행의 현실 일정표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장정은 내일 월요일 오전부터 시작이 된다. 초대 후쿠이 영주인 유키 히데야스가 1606년에 축성하고 270년간 17대에 걸쳐 군의 번영의 무대가 된 성이다. 축성 당시의 높이는 37m이며 네 계층의 5중 천수각과 3중 해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화재로 소실되고 이제는 돌담과 해자의 일부만 남아있다. 또한 후쿠이시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복정이란 그 우물의 흔적이 성내 천수대 아래 있다.
벚꽃이 피는 봄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자태가 될 것이다. 겨울의 끝자락에 와서 그것도 잔비가 나르는 일요일에 성을 구경하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마쓰다시의 두 번째 권유지는 후쿠이역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관광이다. 후쿠이성을 보느라 시간을 너무 지체하여 해질 무렵부터 이것저것을 돌아보았다. 이 낯선 도시와 누가 사는지도 모를 잔잔한 주택들이 정겹게 다가왔다. 왜 그럴까? 밤이 되어서 어둠이 찾아든 시가지는 술빛만 유난히 눈에 띄인다. 몇 시간을 잠비 속에 시가지를 걸어다니며 구경을 하다 보니 위덧이 젖어 있었다. 호텔로 돌아와 옷을 벗어 걸어두고 뜨거운 샤워로 몸을 풀며 휴식을 취했다. 마쓰다 노리코 씨가 친절하게 만들어둔 일정에 따라 후쿠이 시청을 먼저 찾았다. 기록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시민과 젊은 담당에게 자세히 나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우리 집은 에바타초에 있었다. 담당자는 서류를 뒤지다가 여러 차례 이곳저곳을 전화하며 나에게 와서 못 찾겠다고 한다. 얼마 전부터 모든 외국인 등록자들은 그 서류가 모두 동경에 있는 법무부로 이관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지방관서에는 그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실시간 정보가 가상여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가상여행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100년이 된 애꿎은 가스등과 설명문을 촬영하였다. (1944년부터) 미국은 B-29로 일본 본토를 무차별 폭격하기 시작하였고 아버지는 그의 승리의 땅 후쿠이를 버리고 누님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그해 3월 조선으로의 귀국을 결행한다. 과연 1년이 지난 후 동경을 비롯한 일본 주요 도시는 불바다가 되었고 그 후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고 한다. 하루의 일정은 관광 안내소로부터 시작된다. 오늘은 마쓰다 씨가 비번으로 젊은 마도카 씨가 인수인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신 나의 일정을 확인해 주었다. 후쿠이 시내를 통하여 교외로 나가는 전차를 추천하였고 너무 정갈스러운 전차로 오늘은 나의 고향 에바타 쪽으로 가는 것이다. 아버지는 경상도 예천 상리 산골에서 태어나셨다. 그 당시 우리 집안의 전 재산이었을 소를 읍내시장에 몰래 내다 팔고 그 길로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향한다. 어느 재벌의 왕 회장님의 스토리와 같다. 아버지의 일본행은 결사적인 결행으로 성공이 아니면 죽음 두 가지의 길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외국에서 빈 털털이 청년에게 주어질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업가로 성공하였다. 가정 고생을 겪으며 자신의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조선인 차별이 유별난 일본에서 일본인까지 부리며 사업을 하고 맏딸인 누님을 지역 최고의 후쿠이 현립중학교를 졸업시킨다. 에바타도 정겹다. 아무도 없는 정류소, 80년 만에 찾아온 썰렁한 방문객에 어울리는 전경이다. 전차는 북측을 향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철길의 왼쪽 방향은 서쪽이다. 넓게 논이 펼쳐진 뒤편으로 눈이 덮인 산들이 아름답게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다시 오른쪽 방향은 철길과 나란히 큰 길이 나 있고 동백나무 울타리를 지나니 남북으로 큰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자동차 판매점, 부품 등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관련 점포가 늘어서 있다. 그 길을 따라 북쪽으로 1시간가량 올라갔다. 다시 1시간을 다른 방향으로 가보았다. 헛이름을 알면서도. 에바타에는 마을이 촘촘하다. 알 수는 없으나 여기 어느 집이 우리 집터였을 것이다. 우리 집, 우리 가족이 있었던 곳이다. 늦은 점심을 느긋이 즐기며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진 사람처럼 신처럼 게으름을 피우며 몇 시간이고 점심을 먹었다. (2004년 8월) 팔순잔치에 후쿠이를 60년 만에 방문하였다. 그의 모교인 로쿠조 소학교 동창들의 환대를 받으며 회포를 풀었다. 후쿠이 신문은 이것을 기사로 실었다. 후쿠이 관광 안내소 노리코 선생님은 내일 로쿠조 소학교를 통해서 누님의 동창회 소식을 얻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이 작은 도시는 살아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다. 역전에 커다란 공룡을 만들어 놓고 공룡의 도시라고 선전하고 있다. 아침 일찍 관광 안내소로 갔다. 오늘은 마츠다 씨가 근무하는 날이고 로쿠조 동창회를 안내하는 날이다. 그러나 마츠다 씨는 시무룩하다. 학교에서 노력을 하였으나 그들과의 연락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로쿠조 소학교 방문 계획이 취소된 대신 후쿠이 향토사 박물관, 후쿠이 국제교류회관을 추천하였다. 변경이 되어 상심하였으나 새 곳을 둘러보려면 서둘러야 하였다.
후쿠이 국제교류회관은 1996년 10월에 개관하였고 국제교류 활동의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은빛둥지와 후쿠이 노인들과의 교류회의 방안을 위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당신과 나의 귀향 안내라는 책자가 여기저기 보인다. 사람들이 떠나가고만 있는 이 작은 도시는 유령화되어 간다. 사업을 지원합니다. 집도 마련해 줄게요. 아이도 길러줄게요. 캠페인이 대단하다. 후쿠이시에 일단 와보세요. 절규와 같은 문구가 차있다. 입구에는 술 취한 군 출입 금지라는 이색적인 작은 돌비석이 서있다. 을씨년스러운 작은 신사 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울어댄다. 어설픈 여행객의 마음을 알아본 모양이다. 23일 오후가 나의 후쿠이가 주는 마지막 여가 시간이다. 발길이 닿는 대로 몇 시간을 걸었다. 더 걸을 수 있었으나 그만두었다. 유령도시로 변해가는 후쿠이가 너무 슬펐다. 큰 고층 빌딩들 몇 개는 호텔과 증권사를 빼고 모두 학원이다. 다음으로 큰 건물들은 모두 노인 요양소이다. 그 다음은 크고 작은 각종 병원들이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도시이다. 택시들은 주차장에 서 있고 일부 지역을 빼고는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다. 후쿠이는 사람들을 못 떠나게 붙들려고 또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흐름한 가게 하나가 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가득 채워져 있고 그 고물 사이 좁은 통로에 90 정도 된 등이 굽은 노인이 안질뱅이 의자에 앉아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서 고소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노인을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도록 슬픔이 밀려왔다. (6시 20분) 어둠 속에 출발한 나의 썬더버드 천둥새는 몇 개의 도시와 몇 개의 역을 거쳐가면서 먼덩이 트기 시작하였다. 겨우 이 터미널에 도착하니 탑승객들이 남대문 시장처럼 붐비고 길고 긴 줄을 서 있었다.
시간 내에 끝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나 비행기가 혼자 날아가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세워라 내워라 줄을 서서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방송이 시작된다. 안내에 따라 빠져나가니 활주로 멀리에서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다. 바쁜 걸음으로 활주로를 가로질러 비행기에 올랐다. 일본을 다 준다 해도 다시는 싸구려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오지 않을 것이며 특히 간사이 제2터미널로 가는 비행기는 절대 타지 않을 것이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나의 깡통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80년간 꿈꾼 나의 여행은 이렇게 썰렁하게 끝이 났다.